수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23년 7월 25일 로뎀 청소년 학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셨죠? 예. 예. 지도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좀 살펴보면 보조금에서 직원 식대로 지급되는 예산이 있는데 입소하는 아이들과 공동 급식함으로써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부정수급이죠. 예. 2019년부터 2022년 4년에 걸쳐서 총 1,567만 9,640원. 이거 환수하기로 하셨죠? 예. 예. 다른 돈도 아니고 밥 먹으라고 준 돈을 사무비, 업무 추진비, 직책 보조비로 부정 지출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랑 직책 보조비는 센터장이나 직급 있는 분들이 편취하고 제 주머니 집어넣는 건데 남의 밥값 가지고 부정수급한 것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예. 예. 다음은 시설장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겠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입니다. 2019년 270만 원, 2020년 520만 원, 2021년 520만 원, 2022년 650만 원. 역시 한 4년에 걸쳐서 2천만 원 정도를 부정수급했습니다. 로뎀 청소년학교의 지도점검 조치 결과를 보면은 실제 근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페이퍼상에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 근무했으나 해석의 차이에 따른 환수 요구에 따라 분할 반납할 예정.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이거 해석하면 실제 근무했으나 나는 실제로 근무했는데 해석의 차이에 따른 환수 요구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따를게. 이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시간의 근무 수당 관련은요. 저희가 물론 그 시설장은 이제 전에 사무국장 할 때 지금 현재 시설장 그건 아니고요. 사무국장 할 때 시간의 근무인데 뭐 시간의 근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뭐 본인은 했다라고 말로는 뭐 그때 건물 짓고 뭐 이런 시간이 뭐 야근할 일이 많고 그래서 했다라는데 저희가 이제 근거 자료가 없어가지고 근거 자료 소명을 못하면 저희가 징수하겠다 시간의 근무를 그래서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분할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분할 납부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분할 납부를 이제 뭐 승인을 해준 겁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근무했으나 해석의 차이에 따른 환수 요구에 따라 분할 납부하겠다. 나는 근무했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니까 니네 말 따를게. 이게 저는 절대 반성하는 태도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페이퍼에 그렇게 적었어요. 좀 뻔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법적인 내용 말고도 이 보조사업자와 센터장은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입수한 내용을 보면 직원과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이 있고 그 정도 문제 제기할 거 나는 없겠어요? 수백 건, 수천 건이 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큰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행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직원 회유의 내용도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준비 들어가고 다 할 거니까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땡땡 직원만 좀 제발 빠져나와. 이런 말도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관행이었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라.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나. 편이 갈라지면 함께 죽을 수 있다. 업무 미숙, 감동 미숙, 나의 실수로 아프고 힘들게 한 거 있으면 사과하겠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모았으면 나도 모으지 않았을까? 어떻게 직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질타의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관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이 서류를 조작하고 팩트를 바꾸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면은 이 단체가 과연
1년에 13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보조금을 받아도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시설장에 저도 이제 시설장을 만나서 면담을 좀 해봤는데요. 시설장에 조금 약간 뭐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도덕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도덕성이 뭐 아주 뭐 심하면 모를까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설 운영 지원까지 뭐 안 하는 거는 좀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출퇴근은 제대로 했을까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이 로뎀 청소년학교는 어플을 통해서 초 단위로 출퇴근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문으로 하는 것처럼, 근데 지문으로 하거나 이런 출퇴근 어플을 활용하면 통상적으로 초 단위까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8시 58분 35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분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입수한 것에 따르면 2023년 일입니다. 3월 총 출근일이 18일이에요. 근무일이 18일이고 4월 총 출근일이 20일, 도합 38일이거든요. 38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9시 00분 00초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은 18시 00분 00초에 퇴근하고요. 초과 근무가 있으면 20시 00분 00초. 퇴근할 때는 22시 00분 00초.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과연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과연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까지는 관행이었다라는 내용이 2023년에는 과연 해당되지 않고 있을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시설에 이런 시설장이 있는 보조 사업자에게 우리 제천시는 더 없는 너그러움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분들 식대비 1,570여만 원과 시설장의 시간의 근무수당 부당 수령금 2천여만 원, 총 3,520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납부 기한도 연기해주고 분할 납부도 허용해줍니다. 물론 큰 돈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배려를 할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 부분은 뭐 큰 돈을 한꺼번에 저희가 부과할 수도 있지만 또 부과해도 납부를 안 하면은 또 체납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 분할 납부가 배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너무 큰 돈이 돼서 분할 납부를 좀 승인해 줬습니다. 예. 이거 세외 수입으로 처리할 수도 있게 되고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적은 돈이지만 뭐 이자 수입도 생길 테고 뭐 그런데 큰 돈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분할 납부해 줬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답한 건 이런 센터장 이런 센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법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 사업자 수행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이 지침을 적용하나요? 저기 지금 이제 이 시설은 이번이 1회라서 그 지침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발견된 거라서 이제 다음에 있으면은 이제 뭐 시설장 교체나 더 강한 행정 처분이 나갈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다른 내용으로 묻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금 수령자는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뎀 청소년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보조 사업자로 그대로 간다면 적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지방보조금 수령자인 센터장은 사업의 수행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시설장까지 저희가 교체는 1회에 한해서는 시설장 교체 명령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그루터기 법인에서 12월 말까지
뭐 안정이 안 되면은 법인에서도 어떤 조치를 한다고 저희한테 좀 초창기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 지켜보고 법인하고 해서 법인에서 시설장 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줬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좀 시간을 요구해서 법인에서 12월 말까지 어떤 조치든 한다고 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취득하여 반환을 명하는 경우 저희는 반환을 명했죠. 명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하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재부과금 징수를 하였을까요? 저희가 지금 1차 행정처분 있고요. 그 제재부과금은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2배에서 5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는 좀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진을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셨듯이 제천시 보조금에 관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자잘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법원 보조금과 후원금에 관련한 내용도 역시 더 많이 있고요. 롯데마커의 보조금은 연간 약 15억입니다. 1회 5년간 했던 것을 5년 만에 걸렸기 때문에 1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보조 사업자를 1회에 하나여 걸렸기 때문에 배제하기는 어렵다.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롯데마트와 센터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는 점을 과장님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보조금 수정부급에 대하여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여해야 하는 것, 그리고 부정수급 대상자인 노담 청소년학교 운영법인과 보조금 수령자인 센터장에 대해 사업 배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